자, 나발부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주 마이너 언론이에요. 마이너 중에 마이너인데 그 언론 저 너무 작고 또 거기도 알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 고발 안 할 텐데 백모와 땡땡땡은 교취업 명의를 도용해서 고소했다.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우파 언론이라고 저렇게 지져. 김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라니까. 거기가 영향력이 없는 작은 언론에서 제가 안 해요. 자, 박선영 씨 보세요. 이게 딱 뜨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참 별일 다 봅니다. 후보 단일화를 주도했던 기구한테서 저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영달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단체는 도대체 단일화를 한 건지 고소 대상자를 고른 건지 뭐 하려고 이런 단체를 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취업 공동대표 중 5명이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성명을 냈군요. 고소인 2명 박선영 땡땡 백모와 땡땡땡이 교취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군요. 교취업 구성 7단체 중 3단체 대표 5인은 여기에 반대했군요. 이러고서 이제 좋다고 나발을 불어요. 박선영 씨가. 저 박선영 씨한테 말할게요. 저 고소장 173페이지 어저께 접수한 거 그거 반박할 거에 집중해서 그냥 공부하세요. 그 카톡에 붙어서 이런 카톡질 하지 마시고. 저가 이거 반박하면요. 지금 5포인트로 반박합니다. 박선영 씨가 별꼴 다 봤다 그래. 저쪽 별꼴 다 봅니다. 단일화 단체를 불법 부정 폭력으로 허위 비방하는 교육감 후보가 단일화에 참가한 그런 별꼴은 처음 봅니다. 저 머리털 나고. 별꼴 다 봅니다. 교취업에 공동대표가 없거든요. 공부를 하시고 글을 쓰려니까 교취업은 운영위원입니다. 고소장에도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박선영 씨 당신 머릿속에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당신 머릿속에 망상으로 그려놓은 그 모습 그대로가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사시고 싶은 모양인데 현실을 공부하시라고 관찰하시고 고소장 그다음에 고소장은 보실 기회가 없으셨겠지만 제가 풀로 낭독해드린 기자회견문 또 그 기자회견문 수없이 뿌려졌으니까 구해서 보시면 고소인 교취업 운영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대표가 없어요. 교취업에는. 운영위원 7명이에요. 황당한 사람 별꼴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팩트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망상 속에서 살아요. 나 그 참 그러니까 불쌍하게 생각해요. 저렇게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제가 비참해지고 제가 불쌍해져요. 그분도 불쌍해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교취업은 여기 교취업 구성 7단체 중 3단체 대표 5인 아닙니다. 교취업은 3단체가 구성했고요. 그 국가자문회의 그게 이제 뭐 전직 장관님들 좀 모여 있고 그런데요. 장관님들 몇 분 모여 있고 또 한 20분 모여 있는데 거기는 자문 겸 모더레이터 단체예요. 그러니까 정식 멤버 단체가 거기서 한 분이 운영위원회 참여를 하시고 동일한 의결권을 드렸어요. 예의상. 그래서 운영위원 7분입니다. 박선영 씨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시고 사시라니까. 교취업엔 공동대표가 없고요. 교취업은 3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국가자문회의한테 교취업 구성단체세요? 물으면 아닙니다. 우리는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핵심인 이동희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단지 거기서 파견해 주신 분께 우리가 예우상 의결권을 드렸을 뿐이에요. 한 분 회의에 파견해 주시는 그 연락 담당하시는 그 총장님께 의결권을 드렸을 뿐이에요. 저희가 예우상.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알으시고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따라서 명의는 이 단체에서 3단체 대표 5인이 아니라 2단체의 각 단체마다 2명씩 나왔기 때문에 2단체의 대표 4인의 명의고 플러스 아까 말한 그 연락으로 나오신 분 한 분 그래서 5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취업 구성 7단체 중 3단체 대표 5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다 틀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할게요. 그중에서 그러면 2단체에서 각각 2명씩 나서 4명이 여기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고 한 명은
깍두기로 끼어 있는데 그 깍두기는 서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깍두기 되시는 분은. 그럼 빠져. 자, 두 단체 각각에 2명씩 나서 4명인데 그 중에 한 단체는 아까 말한 자체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행위가 원인 무효고 월권이고 탄핵 대상으로 거론이 된다고요. 지금 그 단체 내부에서. 그러고 나면 한 단체의 대표 2분만 남는 거예요. 거기는 점자는 퇴직 교직자 중심 단체니까 우리는 이런 게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제가 하나도 감정이 안 상해요. 뭐 좋게 말해서 퇴직자 중심의 퇴직 교장 뭐 이런 분들 중심의 점잖은 단체니까. 사정이 이런 거예요. 사정이 이런데도 박선영 씨는 사정도 확인하지 않고 7개 단체가 구성이 돼 있고 공동대표이고 공동대표란 직은 없고요. 7개 단체가 아니라 3단체고요. 좀 팩트를 확인하고 하시라니까. 망상을 지어내서 막 나발을 부르시듯이 그렇게 떠들지 마시고. 참 걱정돼요. 저 양반 걱정돼. 이 양반은요. 너무 지능이 높아서 그런지 너무 자기의 어떤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사퇴마저 허위사실로 유포를 합니다. 이 양반이 이런 게 이제 나 참 이게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중에 나 예비후보 사퇴합니다를 허위사실로 유포한 아마 전무후무한 유일한 케이스일 겁니다. 4월 30일 날 자기 페이스북이에요.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했다. 과거형이잖아. 이 양반 어느 정도 겁이 없냐면 이걸 아직도 안 지어놨어요. 어젯밤까지. 4월 20일 밤까지 안 지어놨어요. 이거 허위사실입니다. 왜냐? 선관위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보면 여전히 예비후보예요. 사퇴한 적이 없어. 이 양반이 교취업 부실 명단에 아무나 다 명단 긁어서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부실 명단. 우리가 걸러낸 부실 명단의 99.7%가 박선영 제출 명단이에요. 기초구 입력하는 거. 그럼 다른 건 봐준 거 아니야? 봐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명단을 전부 이메일로 접수받았으니까 근거가 남아있는데 이메일 첨부 파일 까보면 그 후보들이 접수한 명단 그대로 달려있는데 그건 법률적 효과가 있는 건데. 부실 명단의 99.7%에 해당하는 12,746건이 박선영 후보 당신 거예요. 거기다가 126건은 어떤 거냐. 익명, 사람 이름이 익명이야. 사람 이름이 탄핵반, 익명이 29번 등장하고 탄핵반, 그게 25번 등장하고 절대반 5번 등장하고 감사합니다 1번 등장하고 생산자연합 1번, 샤워기도 있어. 샤워기 1번, 삼성화재도 있어요. 1번. 126건이 희한한 이름이에요. 이거 나중에 투표할 때는 전부 실명 인증을 해야 되니까 그냥 봐드렸어요. 이걸 업로드 시켜드렸다고. 그랬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10%가 여기서 투표를 하더라고요. 10%가. 박선영 후보의 그 명단의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14몇 프로 되는데 그거랑 거의 비등해요. 10%가 투표하시더라고. 너드리길 잘했어. 이분들 옛날에 어디 태극기 반대하다가 길거리에서 서명하신 분들이거든요. 뭐 탄핵반 이거 익명 다 그런 서명했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런 정치적인 집회에 갔다가. 너드리길 잘한 것 같아. 제가 그때 고민하다가 몇 건쯤 돼요? 그랬더니 우리 실무자가 126건이에요. 형식 논리적으로는 아무튼 이름이라고 뭔가 글자가 박혀 있네요. 실무자가 네 그렇죠. 그러면 형식 논리 만족시켰으니까 넣읍시다. 넣어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1시간 회의했습니다. 내부에. 박선영 씨, 귀하가 내신 희한한 이름을 가진 126건 때문에 저희가 일요일 날 1시간 내부 회의했습니다. 직원하고 제가. 3월 20일 날. 자, 3월 30일에 아까도 말씀 예비후보로 사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이 사람이 퍼뜨렸고요. 이 글에 보면 단일화가 불법 부정 폭력이었다. 허위 사실이고요. 아무 죄의식도 없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죠.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냐 이분이. 저는요 이런 무도한 자들에 의해서 압박받고
그리고 드디어 단일화 프로세스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게 된 박선영입니다. 라는 동정심리를 선동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 근데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과정에서 교취업을 때려 죽일 범죄 집단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교취업에 의해서 선출되는 단일 후보를 결과적으로는 범죄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잡군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조전혁을. 굉장히 지능적인 작전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지옥작전, 오퍼레이션 헬이라고 부릅니다. 박선영 예비 후보님, 박선영 여전히 예비 후보님, 오퍼레이션 헬의 창조자로서 제가 극도의 존중심을 표합니다. 존경! 충성!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속이 저도 부글부글 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 내고 막 열받았더니 제가 그전에도 이제 잘 때 좀 이를 악무는 성향, 이를 많이 갈진 않는데 악물어요. 그래서 어금니가 많이 상해요. 그래서 스플린터를 끼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스플린터 끼면 잘 때 이를 악물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금니가 그렇게 아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제 낮에 꽉 물고 다니까 열을 받아서. 그래서 열을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거를 소화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소화한 건 이겁니다. 그래, 내가 교육감 선거 여러 번 봤는데 이때까지 전부 후보들이 전부 생까고 나갔지. 단일화 결과 승복 안 하고. 곽일천 씨가 승복해 줬어요. 존경합니다. 곽일천 씨. 곽일천 교장님. 2012년. 박선영한테 졌는데 승복을 해 주셨어 그때. 1단계는 뭐냐. 생까고 개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박선영 씨는 교취업을 공격하잖아요. 그때 생까고 나가는 후보가 시민단체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 공격해야 될 함량이 없어. 그냥 몇 명 없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민단체를. 그냥 생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민단체는 이제 성명서 하나 딱 발표하죠. 땡땡땡 후보는 약속을 어기고 단일화를 어기고 우리 앞에 정말 역사의 죄인이 돼서 저런 단일화에 승복하고 나갔습니다. 하고 규탄 성명 하나 내. 그리고 끝. 후보는 생까고 나간 단일화 불복하고 나간 후보는 그까지 천한 시민단체 것들 그거 함량이 돼야 내가 뭔 공격을 하든 말든 생까고 나가버리고요. 그냥 투명 인간이야. 투명 집단이야. 생까고 나가는 후보의 눈에 단일화를 주도한 시민단체는 투명 집단이에요. 보통. 아무 신용도 없고 실제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뒷거래해가지고 보수 단일 후보라고 레이블도 달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랬었어요. 그잖아요. 그 2단계는 뭐냐? 지금 저희가 당한 거예요. 허위 사실로 비방 매도해야 돼. 교취업을 비방 매도하지 않으면 박선영 씨가 왜 교취업을 저렇게 허위 사실로 비방 매도하겠어요? 비방 매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게 합리화가 안 되는 게 대중의 눈에. 그러니까 교취업이 동네 북이 되는 거예요. 동네 공동변소에 아무나 와서 발길로 한 방씩 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한 무대기 일어났으니까 그거 때리면은 자기도 그 급으로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드디어는 70 넘은 합계 연금 제가 보기엔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육박하실 이런 분들조차도 아까 보셨잖아요. 조선일보에 비싼 광고까지 사셔서 교취업 패고 있잖아. 전직 총장, 전직 장관, 전직 대사님들이. 그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제 비방, 공격할 만한 먹거리가 된 거야. 먹음직한. 교취업 거기까지 올라선 거예요. 계급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지더라고. 우리가 계급 상승한 거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비방하는구나 하니까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옛날 4년 전 같이 비리비리한 시민단체 아무리 좋은 뜻 갖고 있어도 니들은 천한 거야. 니들 나한테 뭐 규탄하는 성명 내든 말든 내가 뭐 신경이나 쓰냐. 나는 마이웨이 하고 튀어나왔어요. 옛날에는. 4년 전까지만 해도. 시민단체랑 싸우질 않았어. 정말 별꼴이 없었다고요. 별꼴 아까 말했잖아요. 단일화에 참가한 교육감 후보가 시민단체를 비방하는 별꼴이 벌어진 거예요. 조영달, 박선영에 의해서. 왜 그러냐? 그리고 그 단일화 그런 별꼴이 벌어지니까 그 별꼴 벌어진 판에 내가 정리할게! 라고 노인네들이 나와서 또 같은 시민단체 또 비방하는 별꼴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막 공격이 쏟아지니까 그 단일화했다는 단체 내부에 세 단체 중에 한 단체에 의해서
파견된 대표 2명 중에 1명이 주동이 돼가지고 나머지 사람 이름 다 끌어들여서 5명의 이름 싣고서 일 터뜨려버리고 자해소동, 자살소동. 저희는 3월 30일에 죽은 목숨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박선영이고 조영달이고 고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는 3월 30일에 끝났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가 여기로 가나 저기로 가나 신경 못 쓰는 존재입니다. 자살 자해소동이잖아요, 이거. 동지, 저와 땡땡땡 같은 공동고소인 등짝에 칼 찍고 그 칼로 자기 자살 자해하는 그 소동이잖아요, 이게. 그게 보수 우파의 민낯이에요, 지금. 3단계는 더 앞으로는 존중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이거 누가 그렇게 갈 수 있냐. 리더들이 담백하고 정신무장에 확실히 돼 있고 기계가 있는 리더가 앞장서야 되고 많은 민초들이 많은 생활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줘야 됩니다. 같이 가시자고요. 자, 조전혁 후보가 재밌는 일가를 했습니다. 제 말하고 조 후보의 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흰 글씨가 조전혁 후보의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단일화, 헛소리 마십시오. 그 소리예요. 자, 백모의 평을 보면 세 후보, 조영달, 이주호, 박선영은 황당 후보, 더 황당 후보, 더 황당 후보입니다. 백모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후보들이에요. 자, 이 흰 글씨가 이제 조전혁의 그 페이스북의 평입니다. 이주호를 두고 한 거예요. 한 명은 경기도 출마 저울질하다 뒤늦게 서울에 등장한 인물인데 교취업의 중심을 잡아주는 자문기관인 원로회의의 핵심으로서 지난 12월에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최명복, 이대영 등 출마 의향자들을 플라자 호텔에서 면접 인터뷰한 사람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주심급 심판입니다. 이런 심판 역할을 한 이주호 씨가 출마했다라는 것은 심판을 보다가 호루라기 팽개치고 선수로 나오는 격입니다. 제가 말을 좀 첨언했습니다. 이주호 씨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영달을 두고 한 말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또 한 명은 합의문 2월 2일, 3월 2일 잉크도 마르기 전에 튀어나간 사람입니다. 3월 18일에 튀어나갔습니다. 이 조영달 씨는 제가 튀어나간 걸 인정을 해줘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영달 씨가 황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저보고 평하라 그러면 조영달 씨 존경합니다. 이주호 전 장관이나 박선영 후보보다 훨씬 더 정상적인 분이에요. 조영달 씨가 제가 해보니까. 같이 밥 먹겠어. 여러분 조영달 씨는 자기 입장이 있어요. 제 마음에는 안 들지만 뭐냐면 2월 2일 날 합의문은 조영달 씨 합의문은 이렇게 5명이 단일화하겠다는 합의문이에요. 3월 2일 날 합의문은 글자 그대로는 선출인단 40% 여론조사 60%예요. 그때 얘기된 문맥은 선출인단은 시민으로 구성하자고 얘기가 다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뭘 주장했냐면 교육 주권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 중심으로 선출인단을 좀 오붓하게 꾸려야 된다. 그걸 교육 주권이라고 불렀어요, 이분이. 제가 그래서 대놓고서 반박을 했어요. 하나의 특수 집단이 주권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주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육감이 교육계랑만 관련된 인사입니까? 거기서 쓰는 돈 국민이 다 내고 그 교육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전부 나중에 교육계 바깥에 모든 국민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교육자들만 모여서 그리고 교육계라는 게 특히 서울 같으면 서울 사대위에서 조영달 씨가 나왔나 아니면 저기 교수로 있는 그거에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게 시중의 평인데 서울 사대 어떻게 교육 그런 얘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쫑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3월 18일 날 나가셨어. 나갈 때 나는 교육계 중심으로 선출인단 구성돼야 돼서 그렇게 생각해서 나간다라고 하셨으면 저희랑 고소고발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가면서
나가면서 저희 교취업 시스템을 허위로 폄하하고 믿을 수 없는 개허접한 시스템이라고. 전화 공동고소인 땡땡땡을 2018년에 박선영 캠프에서 핵심에서 일했다라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교취업이 사무실도 없는 삼류 조직이라는 식으로 허위 사실로 업무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고소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3월 18일 그 것만 아니었으면 그냥 나는 선출인단을 오붓하게 교육계 중심 또 일부 학부모 단체 진짜 그 자녀를 고3 이하로만 갖고 있는 진짜 학부모를 골라서 젊은 학부모들로 그렇게 해서 오붓하게 한 5, 600명, 1000명 모아서 나는 그렇게 하고 해야 된다고 믿는다. 그래야 관리 가능하다라고 믿는다. 그러고 나가셨으면 말이 되는 얘기야. 그 나름대로. 저는 물론 교육주권 그 국가 반역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반대하지만 일단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말이 되는 얘기야. 그렇게 하고 나가셨어야 된다고. 근데 교취업을 공격하고 나갔다고요. 저게. 교취업을 허위 사실로 비방하고 나가셨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박선영 씨인데, 우리 박선영 씨. 나머지 한 명은 단일화 과정을 저주하면서 3월 29일, 3월 30일 아까도 보셨지만 교취업 프로세스는 부정, 불법, 폭력의 난무. 지금 폭력은 절 두고 하는 소리라고 저는 가슴이 찔려요. 제가 왜 저 양반이 저한테 회의 중에 폭력적입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굉장히 넓은 회의실이에요. 한 12명 앉은 방에. 그 뭐 다 후보들 다 있는 데서 저 양반이 자꾸 불법 명단 포집, 뭐 부정, 뭐 침묵하는 거는 그것도 범죄, 뭐 외면하면 그것도 뭐 이렇게 교취업이 범죄 집단이라는 걸 계속 암시를 하니까 제가 하도 갑갑해서 지금 불법 명단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불법 명단이 아니라 오염이 되는 겁니다. 타지역 유입에서. 포집이라는 타동사에 주체가 그럼 어딥니까 그게. 조전욱도 포집한 적 없고 고의적으로. 가세연의 강용석이 김세희도 포집한 적 없고 저것도 없는데 무슨 불법 명단 포집이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제가 목청이 크잖아요.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닥에 와서 12년 동안 살아오고 투쟁하고 왔다 갔다 한 백모 같은 사람의 인생 전체를 모욕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청을 높인 걸 가지고, 그것도 둘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10몇 명이 있는 큰 방에서 그걸 가지고 폭력이라고 주장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발하세요. 박선영 씨 폭력 있었다며 고발하시라니까. 쌍욕한 적 없고요. 손찌검 한 적 없거든요. 제가 화가 나서 손을 이렇게 막 폭발할 것 같아서. 이건 있었어요. 이렇게 그것도 이 상태에서 이게 아니라 이걸로 앉은 자리에서. 이게 폭력이에요? 고발하시라니까. 지금 불법, 부정, 폭력 있었다며 박선영 씨 고발하셔. 그게 폭력인지 아닌지 법원에서 판단하게 수사기관이. 입만 뻥끗하면 나는 정의롭고 불쌍한 희생자예요. 무슨 구역질 나는 희생자 코스프레를 해서 네 눈물파리를 하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지도자 아니야. 지금 하시려는 게. 지도자답게 당당하게 하시라니까. 자, 이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면 시민에 대한 존중심 빵점입니다. 아까 그 조선일보 광고친 전직 총장, 전직 장관, 전직 대사 포함해서 프로세스에 대한 존중심 빵점이에요. 그게 무슨 프로세스였고 어떤 장단점이 있었고 진짜 무슨 문제가 있었나 공부도 안 해요. 그냥 들은 얘기 갖고 막 선입견 형성한 다음에 28만 신청인 3만 7천 휴대폰 인증 투표자를 그냥 매도해 한 방에. 그리고 특히 박선영은 아까 제가 오퍼레이션 헬, 지옥 작전이라고 불린 피해자 코스프레로 허위 비방하는 것에 있어서의 달인입니다. 자, 아까 보시면 박선영 지금 그 아까 글에 대해서 뭐 교취업에 공동대표가 있는 듯이 말하는데 공동대표 없거든요. 그런 헛소리 마시고 고소 사실을 반박하세요. 173페이지니까 조금 이제 공부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고소를 내가 뭐를 해놨나, 이때까지 모든 언행을 다
제가 고소 사실에 포함 안 시킨 증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박선영 씨가 맨날 증거를 만들어줘 지금도. 아까 그 4월 달에 엊그저께도 다 캡처해놨어요. 거기도 불법 부정 폭력으로 얼룩진 이런 얘기 엊그제도 나와요. 계속해서 증거를 계속 만들어주고 계셔. 그래서 그 본인이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되돌이켜 보면서 객관적으로. 지옥 작전 이제 그만하시고 오퍼레이션 할 그만하시고. 자, 교취업은 조전혁 당선 교육개혁 공명선거를 위해 지역활동가를 모십니다. 이거 교취업 이름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교취업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이 목적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출을 하고 그분의 당선을 위해서 뛰고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교육감 선거 때 공명선거까지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충분히 됐어요.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 세무서에 그렇게 회칙이 등록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군자금 긴급 모집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교취업에서 지금까지 쓴 돈에 뭐 이런 세미나 같은 거 한 번씩 하면 한 100에서 150 써요. 그거는 다 단체들이 n분의 1로 했어요. 두세 번을. 나머지 돈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육감 여론조사 2,200만 원. 그 후보들한테 돈 안 받았거든요. 그 누가 냈냐?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가 냈습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 누가 개발했냐?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가 개발했습니다. 그 서버 운영 누가 했냐?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체나 후보랑 연이 안 닿아서 개인으로 등록하는 경로 마이초이스 누가 개발했냐? 특허기술인데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가 개발해서 운영했습니다. 투표 기간 중에 28만 명한테 4회 정도 제 기억이 맞으면 4회 정도 투표 동료 메시지 나갔는데 그러면 그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누가 했냐?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가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8천만 원 정도의 돈을 교취업 활동에 행사비 한 7, 800 다 합쳐서 한 서너 번 행사한 거 그거 빼고 8천만 원짜리 정도의 돈을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 조직 이름은 한국교육포럼 교취업 구성 3단체 중에 하나가 한 겁니다. 그런데 동지라는 자가 나머지 동지 4명의 이름을 혹은 3명의 이름을 빌려서 마음대로 자기 소속 단체의 허락도 안 받고 등짝에 칼을 꼽는 그러한 성명을 뿌립니다. 그게 보수 우파의 민낯이고 이번에 교취업이 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8만 명이 해당하는 시민들이 신청을 해 주셨고 3만 7천 명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 까다로운 3중 필터를 통해서 투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존중해왔던 선배들 중에 상당수가 어느 정도의 함량을 가진 사람들이다. 아까 전직 장관, 전직 총장. 우리가 이때까지 존중해온 교육감이 될 만한 박선영 이런 사람들, 이주호 뭐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함량을 가진 존재들이다. 우리가 이때까지 그래도 시민판에서 고생한다고 인정해온 사람들, 교취업 지금 그 사고친 그 2명인가 1명의 임원, 이게 어느 정도의 함량을 가진 인간들인가.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함량이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참 수십 년 묵은 변비, 곱동이 쫙 쏟아지는 이 배설의 황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